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 조성은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죠. 이거 고발 사주인가? 윤석열 죽이기 공작인가?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인가? 이게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공작인가? 조성은이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이 공작 이런 고발 사주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 지금 의문이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한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이 여성 조성은이라는 여성이 33세 된 여성이 최근에 윤석열을 향해서 비난글을 다수게재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론에 문제의 파일을 전달했다고 밝힌 제보자가 해당 후 첫 보도 직전에 서울 모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장을 왜 만나죠? 의혹 첫 보도 직전에. 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은 지난해 총선 직전에 영입돼가지고 영입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것도 공작이겠죠? 아니면 누군가 작품이겠죠? 아니 누군가가 선거 정치권에 따르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지난해 총선 바로 직전에 영입됐다는 겁니다. 아니, 뭘 더 훌륭한 사람이길래 영입된다. 뭐 박원순이 캠프에 있었다고 훌륭합니까? 영입됩니까? 그게 뭔가 묘하죠?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영입돼가지고 허허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 하고 어저께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오늘 기다 된 겁니다. 제보자가 맞다 하고 밝혔습니다. 이 조 씨가 JTBC 뉴스룸에서 제가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 맞습니다. 제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겁니다. 이야,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넘어가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활동을 했으니 말이죠. 내가 제보자다 하고 손도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의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가 자기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난조 발언을 이어왔는데 8월 2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의힘을 갖다가 여성 혐오 정당에 윤 전 총장은 바퀴벌레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에 윤 전 총장을 비유했다. 이건 나쁜 사람이네요. 사람을 바퀴벌레에 비유했다. 그것도 대통령 유력 대선 주자를 그렇게 해요? 이 여성이 이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지자 어떤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조성은 씨가 언론에 제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면은 제보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맞습니다. 말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이 여권 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권의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지금이 대선 정국이고 민감한 상황이라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들어오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 조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중에
디자인 분야 뭐 스타트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시작해가지고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에 6년 동안에 5개 당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5개 당을. 참, 이 나이는 33살인데 어떻게 해서 6년 동안에 5개 당을 왔다 갔다 합니까? 2016년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당시 지도부였던 박지원 원장과 연을 맺어가지고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사퇴 이후에 출범한 비대위에서 천전 대표의 추천으로 또 이제 천정배 대표의 추천으로 청년 여성 몫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임명은 잘 되네. 이 남성들이 여자에 대해서는 알려면 좀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깊숙이 알질 못하고 그냥 정치 겉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긴가? 민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당을 옮기고 하는 분 어떻게 이 5개를 옮길 수 있죠? 청년 몫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이 박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비상대책 얼마나 비상대책을 잘하길래 비상대책 비대위에서 천 대표 추천으로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으로 임명돼서 박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을 지냈다. 비상대책을 아주 잘하는 모양입니다. 네. 2017년 대선 앞두고 벌어진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에서는 녹취록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실토한 인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재밌습니다. 박지원 따라다닌 제보자 조성은은 박지원 곁이 VIP석이라고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곁이 VIP석. 2018년에는 안철수계를 등지고 나온 박지원 전 의원 등을 따라 탈당해서 민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박 원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수차례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8년에는 안철수계를 등지고 나와가지고 박지원 전 의원 등을 따라 탈당해서 민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했고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 원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수차례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말이 말뜻을 저는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지원 대표님 역시 이번의 순간으로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 1인이 아닌 정당을 초월하는 역사의 상징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 늘 묻는다. 왜 박지원 대표 곁에 따라다니는 거냐고. 왜 박지원 대표 곁에 따라다니는 거냐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하기에는 박 대표 곁이 VIP석이니 그렇지 바보야 라고 하겠다 라고 한 바가 있다. 머리가 그냥 땡땡땡땡 굴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머리가 굴러가는 느낌이 납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영입 당시부터 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사람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활발하게 남긴 의견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개인적으로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김일성 숭배자네 보니까. 개인적으로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 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었다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 국민의힘 당에서 뭐 선대위 무슨 뭐 부위원장 영입 참 기막힌 사람들이었네요. 그 당시 선대위 그 당시 선대위 누가 만들었지? 김종인 비대위 선대위원장.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네요. 제보자 조성은 의혹 보도 전에도 박지원을 만났던 것.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 식사를 한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 식사를 한 지난달 11일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글을 남긴 아주 글은 멋들어지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지점이 조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 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박 원장을 만난 셈인데 조 씨가 박 원장 만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 김웅 의원이 더 지켜보면 제보의 목적을 알 것이라고 예고한 뒤에 제보자 조 씨의 새로운 행적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박 원장도 조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 씨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제보받았다고 밝힌 날짜가 7월 21일이고 첫 보도가 나온 것은 9월 2일이고 두 사람을 그 중간쯤에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조 씨는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난적 발언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왜 비난할까요? 공작입니까? 뭘까요? 참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비난을 했을까요? 이 조성은은 지난달 15일 윤 전 총장 측이 멋지 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손 놓고 관망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쯤 되니 돌대가리인가 한다라고 썼습니다. 아니 젊은 여성이 나이 33살밖에 안 되는 여성이 돌대가리라니요. 돌대가리인가 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천재라고 불러야 됩니까? 수재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쯤 되니 돌대가리인가 한다 이렇게 썼으니 말이죠. 참 기가 막히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국격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이나 최재형 등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역할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본 티라도 난다 하면서 긍정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차게 최재형과 윤석열을 비난하는 바로 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까요? 의문이 갑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하고 야당은 이 정도면 공작 수사처냐?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는 이날 윤 전 총장과 송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이런 즈음입니다. 야권에서는 여권의 대선 개입도 명백해지고 있다 하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제1야당 가장 유력한 후보 윤석열 총장을 입건했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퇴보시키는 사정기관의 자제를 촉구한다 하면서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권의 대선 개입 기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도 미온적이더니 신여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자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걷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당사자들 간의 진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야권 대선 후보를 입건하는 것은 도대체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이 정도면 공직수사처가 아니라 공작수사처 아니냐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공작수사처 아니냐 개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앞권은 조성은이라는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영입돼 가지고 왔었다는 소위 박원순 캠프에 있던 사람, 또 이 당 저당에서 당을 5개나 옮겼다는 이런 사람의 지금 이 당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도 아마 당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냉철하게 국민의힘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같은 반듯한, 최재형 같은 반듯한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염되고 부패되고 오염된 이런 느낌들을 주는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정치를 휘젓고 다녔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만약에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자,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염된 사람들보다 청결한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이 시대 아닙니까? 이게 시대 정신 아닙니까? 질문드립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